안녕하세요. 종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스터방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미스터방 공부하면서 방삼복이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방삼복. 뭐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 신발 고치는 신기료 장수까지 하면서 별 볼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본과 중국을 떠돌면서 좀 그래도 좀 듣는 기, 외국어를 좀 듣는 기가 있었나 보죠. 좀 총명했나 봅니다. 그 외국어에 있어서는. 해방을 맞게 되고, 뭐 해방 맞는 거에 대한 기쁨도 모르는 좀 무지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참 인생의 로또를 만난 거지. 미군의 S 중위를 만나면서 S 소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달리 백주사는 오히려 일본 경찰, 일본 순사인 아들을 갖고서 친일파로서 떵떵거리면서 일제 빌부터 살았던 백주사인데 해방이 되면서 완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주사가 별 볼 일 없는 미스터 방에게 와서 좀 자기의 어떠한 요구 조건을 갖다가 들어달라고 비굴하게 하는 그 내용까지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미스터 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흥부전을 갖다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뿅뿅 사라질게요. 이래야 좀 칠판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신기료 장수를 하던 방삼복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살죠. 해방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노예의 삶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텐데 뭐 나한테 별 이익도 안 돼. 무관심하고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즉 어떤 공동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던 중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것을 보고 통역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전형적인 기회주의, 우리 정광용의 껍빛단 리, 거기에 나오는 이인국 박사와 굉장히 비교되는 인물,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다라는 얘기야. 이때부터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등에 업고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해방이 되면서 친일행위로 모든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된 백주사는 미스터 방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복수를 부탁한다. 저번 시간 우리 백주사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이 혹은 그가 최근 일제 강점기까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한 거죠. 자기가 기댈 곳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백주사가 진짜 볼품없던 미스터 방삼복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속으로는 미스터 방을 굉장히 안입곱게 바라보는 이중적인 모습도 저번 시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미스터를 갖다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날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선 한 놈 남기지도 말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 일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고 꿇어 앉히고 항복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잡혀고 세관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내 재산 반을 갖다 주겠다라는 거죠.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친일파를 갖다가 숙청하고
제거하고 그네들을 갖다가 재산을 빼앗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실제 친일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숙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 과정에서 백주사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나 보죠. 그 피해를 갖다가 좀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미스터 방에게 와서 재산 반을 준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욕과 치욕과 그리고 그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시다마. 친일행위를 하면서 우리나라 백성을 갖다가 우리 같은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 등에서 피를 뽑아가면서 살았던 지난 과거는 모르고 지금 복수심에 불타는 백주사의 인물됨됨이에 대해서 문제도 자주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 이래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MP라는 건 밀리터리 폴리스 헌병을 얘기합니다.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허장성세라고 그래. 허장성세. 야, 어떻게 헌병을 갖다가 지 말 한마디로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얘가 지금 안하무인인 거야. 눈 아래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소위 그 통역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간 거죠.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도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별표 꽝꽝꽝 쳐놓으라고 했죠. 중요합니다. 백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해골이 되어도 하얀 해골이 되어도 어려울 난자거든요. 잊을 망자거든요. 은혜를 잊기가 어렵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굉장한지 내 이 받은 은혜를 뼈에 새겨서 내가 이 죽은 해골이 되어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렇다 한자성어로 백골난망. 그래서 사자성어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즉 빈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 이후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승만 박사가 어떤 사람인데 민족의 이때 당시에만 해도 지도자로 칭송받던 사람인데 한낱 통역과 말 한마디를 듣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뭐 이 사람은 허장성세가 굉장히 대단한겨.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면서 백주사의 청을 승낙하는 미스터 방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 이 뒤에서가 미스터 방이 큰 코를 다치게 되죠.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서술자의 직접 평가 혹은 직접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웬 버릇인지. 아니 지가 언제부터 가글을 했다고 양치기를 했다고 그지 새끼가 따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제 밥 먹고 음식물을 먹고 가글을 하고 양치를 한다는 얘기야. 저 앞에도 나왔지만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대단히 세련된 사람이나 된 듯이 유난스럽게 구는 미스터 방이야.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발코니를 얘기합니다. 발코니.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현관 위에 발코니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미스터 왕이 그 걸쭉한 양침물을 발코니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미국의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현관 위에 발코니가 있으니까 누군가 발코니 바깥으로 나오니, 아, 미스터 방이 나를 갖다 맞아주러 나오려나 보구나. 그래서 현관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뒤로 물러나왔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발코니를 보고서.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결국 미스터 방은 양치한 가글한 물을 갖다가 발코니 바깥으로 팍 내뱉는 순간 이 S 소희는 뭐 하는 겨? 자기가 보고 인사한 줄 알고 헬로 인사했는 거죠. 그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에그머니 놀라 즐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려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 소희의 얼굴 정통에 차르르. 백절 폭포요. 여러 번 꺾어 흐르는 모양의 폭포, 과장적 표현.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흥부전에서도 과장적 표현이 많이 나와요. 두 소설의 공통점이라면 과장법을 많이 썼다든가, 혹은 놀부와 미스터 방, 여기는 백주사까지도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자적인 소설이다라는 부분, 그래서 과장법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해학적인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적인 소설이다라는 공통점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You kids가 아니라 you devil. You devil이라는 건 너 이 악마 새끼, 너 사탄 새끼 욕하는 거죠.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 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그러니까는 이 백주사도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이 미스터 방도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백주사에게는 되게 거드름 피우면서 되게 잘난 척하면서 S소위에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삼놈의 자식하면서 철퍽 어커퍼스로 한 대 갈겼더라고. 결국에는 S소위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I'm sorry 하려고 하는 미스터 방의 아구창을 갖다가 어커퍼스로 빵 하고 때린 거죠. 한 대 갈겼더라고. 미스터 방의 몰락을 암시한다. 결국 한순간의 실수로 미스터 방의 처지가 몰락할 것이다.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흥부전을 들어가기 전에 뒤에 미스터 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그 뒤에 표 정리하는 거 있지. 제재 개관 1번부터 하겠습니다. 갈래. 단편소설 길이상 굉장히 짧고요. 세태소설 광복 직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이 미스터 방처럼 기회주의자적인 인물도 많고, 또 친일파 백주사가 어떻게 이제 망가지는지에 대한 당시에 돌아가는 세상의 모양을 갖다가 그린 소설, 세태소설. 풍자소설 기회주의자들을 갖다가, 친일파들을 갖다가 비꼬는 소설입니다. 성격 사실적,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 특히 풍자적, 해학적은 흥부전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 광복 직후 서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잘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주제
권력을 쫓아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삼는 세태와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는 뭐 미스터 방이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백주사도 똑같은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징, 판소리 사설의 말투를 사용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인물을 희화화하여 즉 재미있게 만들어서 골개미를 드러내. 즉 인물을 갖다가 우습게 만들어서 코믹한 요소를 집어넣어서 문학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걸 골개미라고 하거든요. 이 골개미는 역시 흥부전에도 들어가 있다. 비파와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집중하고 잘 정리해. 요거는 문학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바로 1학기 내신 부분이라고 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스터 방과 백주사의 외양 묘사요. 미스터 방,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해가면서, 사람 있잖아요. 코가 잘생겨야 그래도 인물이 사는 것 같아요. 인물의 중심에 코고요. 그 다음에 눈이고 그 다음에 입술인 것 같아. 백주사, 쥐상호, 쥐새끼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인물을 희화화, 재밌게 그림으로써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 외양 묘사를 통한 골개미도 나오고 있다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풍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스터 방이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백주사도 똑같다고 그랬어. 미스터 방, 해방 후 미국 정기에 미군 장교의 통역이 되어 부하 권력을 소유한 외세의 빌부터 출세를 도모하는 인물. 백주사, 일제강점기에 친일행위에 기대어 부하 권력을 소유한 일제의 빌부터 권세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이익을 취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인물들을 풍자함으로써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그 다음 네 번째, 미스터 방이 양치하는 버릇의 기능이요. 자신이 대단히 세련된 듯이 유난스럽게 구는 미스터 방의 태도를 드러내. 결국 지가 세련됐다라는 요 각을 하나 때문에, 양치물 내뱉는 거 하나 때문에 얘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죠. 해학적인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장치. 하필이면 그 시간에 양치물을 갖다가 내뱉을 게 뭐라. 다섯 번째, 결말의 의미요. 미스터 방이 동화 명예, 권력을 가진 자신의 위세를 가시하며 으스대 무심코 내뱉은 양침물이 S 소위의 얼굴에 떨어져 그로부터 턱을 가격당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론 S 소위에게 이 미스터 방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 야, 이런 실수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양치물을 갖다 내뱉어서 얼굴에 쏟아졌을 뿐인데 바로 가서 어퍼컷을 날리죠. 그죠? 결국에는 미스터 방은 뭐 쥐도 뭐 쥐뿔도 아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예스 소유에게는. 한순간의 실수로 미스터 방의 처지가 몰락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반전을 통해 미스터 방의 부와 권력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줌. 흥부전도 같이 보고 가. 별로 어렵진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 있잖아요. 내용 이미 알고 있어서 줄거리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제, 형제 간의 우애. 이 흥부가 굉장히 착하잖아요. 결국 나중에 벌받은 놀부까지도 끌어안고 같이 살게 됩니다. 권선, 징악,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했던 놀부는 징벌을 받게 되죠. 특징이 중요한 게 과장과 해악.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스터 방과의 공통점이라면 이 가장과 해악이 있고 이를 통한 희화화를 통해서 골개미를 드러낸다. 골개미는 요 흥부전과 미스터 방의 가장 큰 공통점.
평민층과 양반층의 언어가 혼재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흥부전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잠깐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흥부전 이제 어떤 파트부터 들어가냐면 놀부도 흥부가 제비 다리 부러진 거 고쳐줘서 박씨를 물어다 준 걸 알고 이 놀부도 이 제비다리를 일부러 분지러뜨리고 고쳐주고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이 열려 박을 타기 직전부터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슬근슬근 타다가 반쯤 펴고 놀부가 우선 궁금증이 나기로 박속을 기우시 들여다본즉 그 속이 아주 신누런 것이 온통 황금 같으므로 놀부 좀 좋아라고 하는 말이 수납구나 그럼 그렇지 마누라 자네도 이 박속을 들여다보게 저 누런 것이 온통 황금일세. 이제 왜 자기 동생도 박을 탔는데 박 속에서 황금이 막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놀부 아내는 한동안 코를 훌쩍이더니 되묻기를 누런 것을 보니 금인가 싶으오마는 그 속에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니 그것이 웬일이오? 놀부가 이르는 말이 자네도 어리석은 소리 작작하게 박이 더 있고 덜 익은 것이 있을진데 이 박은 아주 무르익은 고로 구린 냄새가 나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어서 팥빛 타고나 보세. 슬근 거의 다 타다가 놀부 양주라는 건 바깥주인 안주인 한 부부를 갖다가 한문으로 양주라고 하거든요.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란 뜻으로 부부를 이루는 말. 놀부 부부 궁금증이 또 나므로 톱을 멈추고 양편에 마주 앉아 들여다보니 벼랑간 박속으로부터 모진 바람이 쏘아치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똥줄기가 무자위 줄기처럼 내쏘는지라. 풍자하는 거죠. 결국 놀부가 풍자의 대상이다. 놀부에게 똥줄기가 박 속에서 팍 싸지는 거죠. 놀부 양주는 놀부 부부는 어찌할 사이도 없이 똥벼락을 맞고 나둥그라진다. 똥줄기는 청군 만마 천명의 군인과 만개의 말이라는 거죠. 만마리의 말이라는 거죠. 만마리가 달려 나오듯 태산을 밀치고 바다를 메울 듯. 그래서 과장법이 사용이 됐다. 아까 백절 폭포라고 그랬죠. 100번이 끊어지게 나오는 폭포처럼 양침물이 떨어졌다라는 거. 과장법 쓰인 부분 공통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 삽시간에 놀부집 안팎체에 그득하니 놀부 양주 온몸이 황금덩이가 되어 달아나갔다. 멀찍하니 물러나서 되돌아보니 온 집이 똥에 묻혔는지라. 만일에 왕신이 걸음장이가 알게 되면 한미천 잡게 되겠더라. 그러니까 집안에 똥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왕신리의 걸음장이라는 건 똥을 갖다가 발효시켜가지고 비료로 만드는 장이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걸음장이가 봤으면 이 놀부네 집은 완전 그냥 금덩어리가 쌀아기 집이 되는 거죠. 놀부놈이 기가 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하기를 여보 마누라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오. 재물을 얻으려다 허다에 있는 재물을 낱낱이 탕진하고 끝장은 똥더미로 의복 한 가지 옷 한 벌 얻게 되니 어린 자식들과 기나긴 남날을 무엇 먹고 살아나며 동지 섣달 설한풍에 무엇 입고 사잔 말고 애고 서러워라. 결국 여기에 도깨비까지 나와서 도깨비가 이 놀부를 갖다가 혼내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부가 나를 봐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놀부를 갖다가 끌어안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흥부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용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도 여기에 보면 과장법이 쓰인 파트 두 부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스터 방화, 그 다음에 흥부전은 골개미, 한국문학의 여러 가지 비장미, 골개미 뭐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는데 거기에 비장미를 가진 소설이구나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